오후 들어서 낙폭은 더 확대됐습니다. 최근 워낙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에 오늘의 숨고르기가 유독 더 깊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만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더 하락폭이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둔 선 반영 물량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3,200선을 하회하면서 3,170선까지 장중에 내주는 모습. 하지만 3,170선 등락을 거듭하면서 1.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2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하더니 현재는 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일선 추세를 이탈하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1,02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 개인은 매수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도 되지 않아서 유입되는 개인의 2조 원 넘는 매수량 3월 초에 보고 2달 만에 보네요. 4월 또 지수 상승의 중심이 되어줬던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함께 매도량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같은 수급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거래소에서 통신업을 소량 매수할 뿐 모든 업종을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특징적인 건 선물 시장에서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물에서 기관이 현재 시각 1조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면서 워낙 순조로웠던 4월 시장이었죠. 계속 오르기만 하다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간만에 보는 파란불이라서 그런지 아님 옆집 코인의 급등 소식까지 들려와서 그런 건지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불편한 수요일장입니다. 자,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조정장을 또 잘 한번 이용해봐야겠죠? 오늘장 시황 한 장으로 끝내보는 오늘장 한 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봤는데요. 수급부터 확인해보시죠. 자, DLENC와 롯데리츠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종목 대림산업이 사명을 변경해 DLENC가 됐죠. 이 편한 세상 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로 유명한 건설사 DLENC. 단순히 오늘만 외국계 창고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4월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총이 2조 5천억 원인데 하나금투에서는 4월 중순 목표 시총 3조 2천억 원 보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리츠도 롯데그룹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저평가 인식 속에서일까요?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기관, 특히 투신 쪽이 3월 26일부터 연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는지 수급적인 동향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 때 오를 만한 종목들이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불안정하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실히 조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우선주는 급락하면서 하락률 상단에 위치했고 대신 오늘은 변동성 확대로 품절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각 여론조사 선호도 기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인물 테마가 또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고요. 백신 스와프 논의 소식의 CMO 관련주,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을 한데 묶어서 코로나 테마로 분류해봤습니다. 대개 지수로 움직이는 굵직한 대부분의 지수 종목들을 쉬어가고 있고요. 불안정할 때 움직이는 변동성이 심할 때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승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오늘은 현재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이슈를 이슈 종목으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 공판 이슈, 또 내일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 주간 기후변화회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투자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요. 삼성전자가 국내외 반도체 투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재계 안팎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는 정부의 이 부회장의 사면을 현재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그룹주들 계속해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그룹주 모습 확인해 보시죠. 삼성물산이 가장 수혜주로 지금 부각받고 있죠. 3.5%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도 2.5% 하락, 삼성 SDI도 2.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 기후회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바로 중국 참석 여부였는데 참석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 측 대표와 미중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 문제 등을 이미 좀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친환경 자동차, 또 유럽에서 나올 때는 태양광 풍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관련 종목들 조용한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 체크해 보시죠.
더 E&M 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CS 베어링은 3.7% 하락, 그리고 CS 윈드도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두 종목까지 챙겨보시죠. EM텍과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텍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리포트로는 LG전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높여 잡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으로 지지되는 하방, 그리고 VS로 높아지는 상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7%까지 낙폭을 확대한 모습이네요. 오늘 LG전자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2.5% 하락, LG화학도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그럼 화상으로 이상로 대표 연결해서 오늘장 한 끝 가장 뜨거운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 한 끝 대표님 눈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셨을까요? 네, 전일 저희가 이제 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EM텍에 대한 레포트를 저는 좀 눈여겨봤습니다.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친숙한 기업인데, 사실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 오늘 레포트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담배 니코틴 감축 소식이 들리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KT&G가 수출 물량을 막고 있는 부분 자체가 전자담배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EM텍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EM텍이 우리가 이제 전자담배 안에서도 닐이라는 부분 자체를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이 EM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분군이 상당히 부각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22일이죠. 내일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EM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약 5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바로 4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피커 부품이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는 스피커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를 했던 무선 이어폰이죠. 바로 이제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실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전자담배가 우리가 개시가 되던 시기가 또 2018년, 19년도에 상당 부분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에 대한 악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져서 내려왔던 부분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었고, 대신 올해 결산 같은 경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우리가 주가적인 변화를 봤을 때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EM텍 같은 경우에 오늘 21,000원 밴드 자체를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신고가를 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를 가는 도중이 아니라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일부 됐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전에 우리가 이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자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알려져 있는 실적들은 이미 대형주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낙폭 과대분들이라든지 또는 경기 회복 관련주들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개별주적인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전히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개인 매탁금이 96조까지 약 4조 가까이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5월달에 대한 경제량은 물론 우리가 지금은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5월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시장은 빠지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EM택에 대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지금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EM택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실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좀 더 선점하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의 움직임 좀 더 지켜보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EM택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플러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